두 평 남짓의 작은 방들이 따닥따닥 붙어있는 부산의 한 고시텔. 창문 하나 없이 어둡고 비좁은 방 안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는 사람은 65살의 박씨였습니다. 박씨가 찾고 싶은 것은 3년 전 흔적도 없이 사라진 딸로, 이번에도 역시 허탕이었습니다. 딸의 주소지로 되어 있는 집의 우편함에 쌓인 건강보험료 독촉고지서가 딸의 집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뿐 방 어디에도 딸과 관련된 것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딸과의 연락이 완전하게 끊긴 것은 2019년으로 걱정 끝에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했지만 3년째 이어지고 있는 경찰 수사로도 딸을 찾거나 행방을 찾을 수 있는 단서를 얻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에서 확인한 한 가지 사실은 금융기록, 통신기록 등 실종된 딸의 생존 반응이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는데, 박 씨의 딸 김규리 씨는 과연 어디선가 살아있는 것일까요? 어머니가 그토록 찾고 싶은 딸 김규리 씨는 실종 당시 36살이었는데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한 그녀는 미술관 전시 기획 일을 하며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3남매 중 유독 온순하고 가족을 살뜰히 챙겼다는 둘째 딸이었는데 지난 2017년부터 규리 씨에게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말없이 귀가 시간이 늦어지기 시작하더니 이에 대해 가족들이 걱정하자 평소와 다르게 불같이 화를 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 규리 씨는 그해 11월 신분증, 여권, 주민등록증, 통장 등 자신의 짐을 모두 챙겨 갑자기 집을 나갔습니다. 규리 씨는 가족들에게 이제부터 온전히 자신의 힘으로 살고 싶다고 밝히며 가출의 이유를 말했습니다. 2018년 가족들을 더 놀라게 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규리 씨가 집을 떠나고 5개월 후였습니다. 규리 씨가 어린 시절 당한 차별과 학대를 보상하라며 어머니를 상대로 15억 원의 손해배상 고소를 한 것입니다. 어머니 박 씨가 딸의 모습을 다시 볼 수 있었던 건 규리 씨가 고소장을 제출하던 경찰서 앞이었는데 규리 씨는 뭔가 분위기가 변해 있었고 살도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규리 씨는 이뿐만이 아니라 부모에게 당한 자신의 피해 사실을 널리 알리고자 언론사들의 제보까지 했습니다. 가족들은 규리 씨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돌변했는지 도무지 이유를 알 수가 없었다고 했는데 그녀는 왜 갑자기 부모님을 고발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던 것일까요? 실종된 규리 씨의 행적을 추적하던 중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SBS 궁금한 이야기 Y 제작진과 인터뷰했던 규리 씨의 영상을 찾아냈습니다. 2018년 11월 부모에게 학대를 당했다며 언론사들의 제보를 했던 때였습니다. 이 인터뷰가 이뤄지고 약 2개월 후 그녀는 실종자가 됐고 그녀의 실종에 단서가 될 만한 사실은 없는지 확인하던 영상에서 제작진은 한 남자의 존재를 발견했습니다. 규리 씨 옆에 있다가 그녀에게 인터뷰 내용을 확인하는 남자가 있었는데 그 남자는 규리 씨가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할 당시에도 옆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남자의 정체는 김규리 씨가 가출하기 6개월 전 선을 통해 만났다는 홍 씨였습니다. 2017년 규리 씨가 가출한 후 규리 씨의 언니는 홍 씨에게 동생을 찾는 전화를 했었는데 당시 홍 씨는 규리 씨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 경찰에 첫 번째 실종 신고를 했던 가족들은 홍 씨의 대답에 의문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으로 확인한 규리 씨의 당시 위치가 홍 씨가 거주하던 지역과 일치했고 2019년 생존 반응이 사라지기 전까지 머물렀던 곳으로 보이는 장소도 홍 씨가 거주하던 지역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알 제작진은 규리 씨의 행방을 찾기 위해
홍 씨를 찾아갔습니다. 제작진을 본 홍 씨는 규리 씨가 가족관계 때문에 고통을 겪어서 호의를 베풀었을 뿐인데 그 일 때문에 그녀의 실종 후 경찰의 강압수사까지 받아야 했다며 불편한 심정을 말했습니다. 이어 제작진에게 홍 씨는 규리 씨에 대해선 더 이상 말하고 싶은 것도 알고 있는 것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김규리 씨의 흔적을 추적할 수 있는 유일한 단서는 가족들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통신 기록이었습니다. 제작진은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김규리 씨의 통신 기록 자료를 전문가들과 함께 다각도로 분석했습니다. 그 무렵 규리 씨는 이모에게 친구와 여행을 간다, 새 직장을 구했다며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모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상의 규리 씨 위치와 휴대전화의 발신 기지국 위치는 일치하지 않았으며 규리 씨가 거주했다고 소개한 고시텔 근처에서는 2018년 8월 이후 단 한 번의 통화 기록도 포착된 적이 없었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규리 씨가 실종되기 전 마지막으로 긴 전화 통화를 한 사람이 바로 홍 씨였습니다. 실종된 후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생활 반응도 없이 행방이 묘연한 규리 씨는 과연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규리 씨는 실종되기 전 이민 가방 2개와 트렁크를 구입했다고 했고 홍 씨는 규리 씨로부터 극단적 선택의 뉘앙스를 느꼈다고 전했는데 자신과 규리 씨를 연결짓지 말라고 경고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규리 씨가 실종 전 마지막 긴 통화를 했던 사람이 바로 홍 씨로 커다란 이민 가방과 트렁크 그리고 3년간 생활 반응이 없다는 점으로 불길한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경찰은 규리 씨의 행방을 찾고 있고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에서도 김규리 씨를 찾는 내용을 방송을 통해 알렸습니다. 전문가는 규리 씨가 평소 전문적인 도망자가 아닌 이상 이렇게 3년 동안 자신의 흔적을 지운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제발 규리 씨가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크리스비 사건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